지난주에 미국 주식시장이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주가 거품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것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맞물리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어찌 보면 울고 싶은데 뺨 한 대 맞은 격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가 거품과 관련해서 세 가지 주목받는 종목이 있는데 엔비디아, 팔란티어, 그 다음에 테슬라입니다. 이들 세 개 종목의 특징은 주가가 과대평가되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의 거품 논쟁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주가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이들 세 개 기업들의 미래 성장 이익이 매우 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높아도 괜찮다, 장기 투자하겠다, 이런 투자자들도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그 결과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이 출석 젖어 앉았는데 이들 세 개 기업들도 당연히 영향을 크게 받죠. 특히 팔란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125달러 이상까지 올랐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100달러까지 덜컥 내려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가격에 팔란티아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얼마 전에 엔비디아, 테슬라 두 종목을 비교해 드렸는데 그때 시점에서 보면 테슬라도 10% 이상 빠진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엔비디아든 팔란티아든 테슬라든 최근에 주가 거품에 대한 논쟁의 핵심 기업들이다. 자,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의 향후 주가 전망을 보는 것은 미국 주식시장, 특히 나스닥의 주가 전망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또 한편 생각하면요. 자, 이들 기업들이 미국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내 돈을 투자했을 때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 때 마치 엔비디아가 불과 1, 2년 사이에 10배 이상 올랐던 것처럼 자, 이들 기업들에서도 나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 최대화 하는데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테슬라, 엔비디아에 이어서 팔란티어와 테슬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팔란티아 테크는요, 지난주 2월 21일자 종가 기준으로 보면 무려 100달러, 주가가 100달러로 주저앉았음에도 불구하고 PER, 즉 주당 순이익 대비 현재의 주가가 무려 500배가 넘습니다. 엄청난 주가죠. 지금 현재 주가가. 그러니까 팔란티아 같은 경우 지금 100달러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이익 기대치, 추정치를 상당 부분 현재의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 테슬라가 상당히 PER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런데 테슬라가 2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PER이 165에 불과합니다. 팔란티어에 비하면. 그러니까 팔란티아가 100달러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높은 수준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란티아랑 테슬라랑 묘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들 기업들이 현존하는 IT 기술에 총망라되어 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뒤집어 생각할 때 상당히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팔란티아든 테슬라든 주가가 좀 빠졌다 하면 지금 사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들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팔란티아 그리고 테슬라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팔란티어와 테슬라 2월 21일 종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종가가 101달러입니다. 팔란티아는. PER은 535배로 나오네요. 테슬라는 2월 21일 종가가 337달러로 떨어졌습니다. PER은 165.73 정도 나옵니다. 자, 어쨌든 두 종목 모두 주가가 고평가된 대표적인 종목 가운데 하나다. 이 점 참고하시고, 자, 그런데 이 팔란티아와 테슬라의 공통적인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와 이 팔란티아는 묘하게 아주 깊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트럼프 황태자 수혜주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테슬라와
팔란티어. 이 두 기업의 설립자는 소위 페이팔 마피아로 알려져 있는 아주 친한 친구들입니다. 페이팔 마피아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컨대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도록 만든 핵심으로 꼽힙니다. 피터 틸은요, 일론 머스크에 비해서는 대중적으로는 덜 알려져 있지만 페이스북이나 스페이스 X 그리고 오픈 AI 등 실리콘밸리 대표 기업들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천재죠. 또한 진보적 성향의 실리콘밸리에서 오래전부터 보수 성향을 나타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틸은 2016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IT 업계 거물 가운데 흔치 않게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를 원조 실리콘밸리 보수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같은 틸과 일론 머스크를 연결시킨 사업이 그 유명한 페이팔입니다. 이 페이팔은 전 세계 온라인 지불 시스템을 운용하는 회사인데 1998년도에 틸이 그의 스탠퍼드 대학 친구들과 함께 창업했는데 비슷한 업종을 머스크가 북원에서 창업했습니다. 엑스닷컴인데 그 머스크가 북원에서 창업한 엑스닷컴과 합치면서 합친 기업의 CEO 머스크가 CEO로 추대됩니다. 그 이후부터 페이팔이 2002년에 이베이에 인수되면서 틸과 머스크는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페이팔 마피아는요, 페이팔을 창업해서 이후에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그들이 실리콘밸리의 다른 IT 기업을 창업하거나 인수하거나 등등 해서 실리콘밸리의 큰 손으로 다 성장했는데, 자, 오늘은 팔란티아 그리고 테슬라에 집중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틸과 머스크는 백만장자가 됐고 그 돈을 바탕으로 머스크는 2002년 스페이스 X 그리고 2003년 테슬라를 창업합니다. 그리고 틸은 2003년에 팔란티아를 공동 창업하고 2004년 페이스북의 첫 투자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X, 에어비앤비, 링크드인, 딥마인드, 오픈 AI 등에 투자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한마디로 실리콘밸리의 마이더스의 손이 됐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은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틸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면서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자로 나서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125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그리고 2020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또한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도 가깝게 지냅니다. 특히 2021년도에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죠.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실망하면서 많은 IT 기업가들을 트럼프 지지로 돌려 세우면서 실리콘밸리의 보수화에 앞장선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머스크와 함께 실권을 쥐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팔란티어 테크나 테슬라 이 두 기업을 보면 지금 현재 이 트럼프가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술적으로나 AI라든지 또 자율주행 등등의 기술적으로나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백그라운드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란티어나 테슬라에 대한 주가 투자자들에 대한 기대가 한껏 무르익어 있고 그것이 주가에 대한 거품 논쟁에도 일조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투자하면 좋을지 정말 2025년도에 이 팔란티어에 투자해서 또 테슬라에 투자해서 앞서 소개드렸던 엔비디아에 투자해서 내가 대박을 칠 수 있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는 어찌되었든 꾸준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최근에 합니다. 지금 앞으로 예측되는 매출 추정치를 보면요. 2024년도 지난해에는 앞에 숫자만 결과적으로 보겠습니다. 2866, 2025년도 올해는 3761, 내년에는 4787, 후내년에는 6256.
앞자리 숫자가 계속 바뀌죠.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이 예측된다라는 겁니다. 자, 팔란티아는 원래 이제 국방부 쪽의 보안 솔루션 등등으로 많이 알려진 기업인데 최근에 AI 시대가 확 열리면서 자, 모든 기술은 기본적으로 원천 기술이 있고 또 응용 기술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팔란티아는 소프트웨어 쪽에 가장 독보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특히 AI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게 성장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6년, 2027년 이 매출 실적 추정치가 앞자리 숫자가 탁탁 바뀌는 것도 그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테슬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계속 성장하지만 자, 이 테슬라 주가 또 매출 실적에는 뭐 ESS 즉 전기 저장 장치 서비스 이런 것들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아직 제대로 추정치에 반영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잘 되면 어마어마한데 실패할 가능성도 그 실적이 늦게 반영될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즉 사업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이것도 좀 고려하실 때 어쨌든 2024년도 보면 뭐 97690에서 2025년도 올해 112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내년에 135, 후내년에 161로 바뀝니다. 상당히 갈목할 만한 성장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불확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고 자 매출 한번 비교해 보면요 매출이 이제 지금까지의 매출 매달 분기별로 매출과 그 다음에 EPS 주당 순이익의 추정치를 반영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래서 전망치와 결과 뚜껑을 열었을 때의 그 차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뭐 서프라이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팔란티아 매출 측면에서 보면 빨간 숫자들이 계속 나오죠. 즉 시장이 전망했던 것에 비하면 매출이 괜찮다, 더 좋게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파란 숫자 색깔들이 더 많죠. 즉 테슬라는 아직도 아무래도 제조 즉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대한 매출 실적이 현존하는 실제 이익, 실제 실적의 가장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각국 나라들의 특히 예컨대 중국의 관세 정책이나 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가격 경쟁 이런 것들이 치열해지면서 실적 전망치와 결과치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탄 경우가 많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팔란티어가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는 계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테슬라에 비해서는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면 EPS를 보겠습니다. EPS 실적과 전망치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은 팔란티아입니다. 팔란티아 EPS는 계속 파란 색깔이죠. 그냥 파랗습니다. EPS는 뭡니까? 주당 순이익이죠. 즉 팔란티아는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기업이었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보면 팔란티아가 그동안 이제 국방, 미국 정부랑 일을 많이 하다가 자, 그런 기업으로 알려졌다가 최근에는 상업용 일반 기업들하고의 매출을 늘리면서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죠. 아마 올해 EPS는 많이 달라지지 않겠냐, 빨간 색깔도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드문드문 빨간 색깔도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EPS 주당 순이익이 많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쨌든 이들 기업들은 주가라든지 단기 순이익 이런 것들이 시장 기대치보다는 미래 기대치에 더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팔란티아랑 테슬라의 이 두 기업을 비교해 보면 안정성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팔란티아가 더 높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시장이 추정하는 3개월 전, 2개월 전, 뭐 1개월 전 현재 추정하는 실적 추정치입니다. 자, 팔란티아는 실적 추정치의 상단과 하단이 비슷하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상단치와 하단치가 추정치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죠. 결과적으로는 팔란티아가 지금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 테슬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차이는 있지만 추정치,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비슷하다.
하단과 상단이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크게 차이 있는 테슬라보다도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있어서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투자해도 될는지, 예컨대 팔란티아가 뭐 125달러 이상을 치솟다가 지금 이제 100달러로 주저앉았는데 투자해도 될는지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면 팔란티아 최근 주가가 쑥 빠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그림은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쭉 올랐다가 점진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추세적으로 계속 뚝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팔란티아 주가가 급하게 떨어졌죠. 이제 테슬라에 비하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주가에 대한 고평가가 테슬라에 비하면 더 훨씬 크다. 자,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떨어지면 푹 주저앉는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125달러 이상을 치솟던 주가가 100달러까지 주저앉았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싼 가격일까?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주가 전망에 대한 추정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팔란티아 보면요. 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PB들이 주가 상단 전망한 것이 보면 1개월 전에는 90달러였는데 현재는 160달러까지 최고치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단을 보면 뭐 11달러도 있고 40달러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개월 전에 한 50달러 정도의 한 주당 목표 주가였는데 지금은 100달러 가깝습니다. 95달러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표 주가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팔란티아 같은 경우는 최근 큰 폭으로 툭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의 평균치보다 오히려 높은 상태다. 그만큼 이 팔란티아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 주가에 대한 목표 가격을 보면 최근에 그냥 1000달러가 목표 가격이 최고치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300달러 30, 40 이 정도인데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중립 평균은 얼마냐 하면 지금 현재 주가랑 비슷합니다. 377달러 정도로 많이 내려서 있고요. 특히 테슬라의 최저 목표 주가는 135달러에 불과합니다. 즉 테슬라가 최고 목표 가격과 최저 목표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다. 자, 이것은 테슬라 실적에 대한 변동치, 즉 확신에 대한 것이 아직도 많이 오히려 팔란티아보다는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치 측면에서는 팔란티아보다 오히려 더 변동성이 크다라고 이해하고, 다만 주가에 대해서는 주가 변동성은 팔란티아가 더 크다. 그만큼 PR 고평가되어 있다. 자, 이렇게 서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팔란티아는 지금 어느 정도 가격에서 내가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 지금 보시는 것은 팔란티아 주가의 최근 추세선입니다. 보시면 최근 이제 125달러 이상에서 축 주저앉았잖아요. 그렇다면 최근 125달러까지 고공행진할 때 어떤 주가에서 시작했냐 하면 약 80달러 정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 80달러가 지지선이다, 1차 지지선이다 생각할 수 있겠고, 80달러 밑으로 보면 그 이전에 2025년이 들어서기 전에 그 이전에는 한 60달러에서 70달러 정도에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큰 추세선에서 보면 지금 현재 주가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자, 그러면 60달러 중반 정도를 2차 지지선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반면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다가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져서 지금 330달러, 한 40달러 언저리에 하고 있는데 테슬라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300달러 정도를 언제 찍었냐 하면 테슬라도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불과 1년 사이에서 보면 작년 11월 정도에
한 $300 정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크게 올랐다가 다시 쭉 빠졌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관세 정책이라든지 아직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이 같은 엄청난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그것이 실적으로 현실화될지 언제 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불확실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테슬라든 팔란티아든 결과적으로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거야. 자, 이들 종목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산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가 맞겠고, 어느 정도 가격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할까 하는 것은 이제 더 떨어진다 할 때는 한 $300 정도 이런 기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뭐 정답은 아니죠.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투자라고 할 때는 특히 고평가되는 기업일수록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장기적인 전망이 그 단계에 가서 실현된다고 하면 지금 예컨대 팔란티아 가격도 뭐 괜찮을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장기적인 전망을 가졌을 때다. 그 점도 좀 기억하면 좋겠고, 이런 기업들에 투자할 때는 내 돈의 일부만 투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할 매수한다. 이런 두 가지 원칙 꼭 지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2025년 대박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테슬라, 엔비디아를 비교해 드렸는데, 오늘은 테슬라, 엔비디아보다는 더 공통점이 많은 팔란티어 그리고 테슬라를 같이 비교해 드렸는데, 2025년 뭐 주식 투자,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의 뉴욕 주식시장, 특히 나스닥이 툭 주저앉은 것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기업들을 관심 깊게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망,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